네, 안녕하세요. 송윤근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도전 창의 퀴즈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 생각을 꿰는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 꿰는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쫙 꿰뚫어주는 그런 생각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속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여기 아름답고 예쁜 구슬들이 서말, 굉장히 많이 있어도 이걸 실로 이렇게 쭉 한 줄로 연결해서 딱 완성을 시켜야 목걸이가 되고 팔찌가 되고 아름다운 장신구가 된다. 이제 그런 속담과 비슷한 느낌인데 여러 가지 지식, 생각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게 이렇게 좀 아주 훌륭한 어떤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쫙 꿰주는 그런 또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은 앞에 있는 이 생각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의 생각이 아니라 1차원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런 생각들이 한 차원 더 높은 생각의 차원에서 이제 꿰어지는 그런 느낌을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창의성이거든요. 일반적인 생각보다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로제타 스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로제타 스톤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이유가 뭐겠냐. 이게 이제 로제타 스톤이에요. 이게 특이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글자도 다 다르게 생겼고 여기는 아주 깨알처럼 빽빽하게 많은 게 쓰여 있는데 이 돌의 윗부분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용이. 근데 같은 내용인데 이 중간 부분에는 고대 이집트 민중 문자라고 그래요. 선생님도 잘 몰라요. 이 문자가 어떤 건지. 근데 그런 문자로 쓰여져 있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요거랑 다 같은 내용인데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왜 이집트 문명 그러면 굉장히 거대한 문명이고 아름다운 건축물들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뭐 미라, 피라미드, 뭐 스핑크스 이런 것들 많은데 거기에 이제 막 상형 문자로 써져 있잖아요. 그게 해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는지가 잘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로제타 스톤이 딱 발견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두 개는 몰라도 요건 알잖아요. 그리스 문자는. 이걸 아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이걸 이제 연결시킬 수 있게 되니까 이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고 난 뒤로 그 모든 이집트 고대 문자로 쓰여진 것들, 뭐 피라미드에 있는 것들 이런 게 다 이제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마치 마스터 키처럼 작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제타 스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예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로제타 스톤이 딱 발견되니까 이로 인해서 그 수많고 흩어져 있던 이집트 문명이 다 설명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의 지식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퀴즈는 이제 과학에 가면 이런 주제들이 많죠. 과학 주제들 중에서.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의 증거가 뭐가 있냐. 근데 예를 들어 예전부터 이런 것들은 관측이 됐었죠. 이렇게 배가 멀어져 가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관측을 하고 있는데 배가 이렇게 멀어져 갑니다. 바다를 따라서. 근데 멀어져 가다 보면 배가 그냥 어느 순간 탁 사라져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배 앞머리 이쪽 부분이 먼저 없어지고 돛대는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는, 어느 상태까지는. 그리고 더 이제 배가 멀어지면 이 깃대까지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멀리 사라지는 배를 보다 보면 배가 반듯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어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관측이 되는데 요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월식이에요. 이게 달인데 달이 이렇게 어떤 그림자에 가려져서 시커멓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식이나 월식 현상 본 적 있죠? 달을 가리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옛날 사람들은 이제 잘 몰랐죠. 그래서 이게 뭐 신이 노에서 이렇다는 둥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지구의 그림자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딱 직선으로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둥그렇게 야금야금 없어질까? 이런 질문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죠. 그죠?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딱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죠. 뭐냐면 그게 지구가 둥글다는 거예요. 이런 주제는 매우 많잖아요. 예를 들어 우주의 중심이,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냐 태양이냐.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우리 천동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구랑 지구에 사는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인과 별들이 다 움직인다. 그래서 천동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 혹은 뭐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이 중심에 있는 지동설이 맞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는데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관측한 거죠. 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면 모든 게 지구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목성의 위성을 봤더니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별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갈릴레오가 이걸 딱 관측하고 나서는 아, 이제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는 게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또 이런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열이 뭔 줄 아세요? 열이라는 게 뭐지? 열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잖아요. 뭐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된다든가 열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지? 이제 이거는 중고등학교 가야지 배우는 건데 열이 분자의 운동으로 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과 관련된 모든 현상이 쉽게 설명이 돼요. 뭐 그런 지식이라든가 또 왜 우리는 부모님을 다 닮았죠? 예, 당연히 부모님을 닮아야지,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게 왜 닮았는지 이런 걸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아, 유전이 된다. 유전자라는 게 있어서 그게 계속 부모에서 자식 세대로 전달이 된다라는 걸 알고 나서 유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여러 가지 또 현상들이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과학에는 하나의 사실이 밝혀지면 나머지 사실들이 몽땅 다 설명되는 그런 예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이 한번 더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런 지식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아주는 지식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더 머리는 가벼워지고 머릿속에 알아야 될 지식의 양은 줄어들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려울 텐데 창의력 퀴즈 3번이 앞에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고흐와 피카소의 삶이 왜 이렇게 달랐냐. 지금 현재는 고흐나 피카소나 모두 다 천재적인 화가로 예술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살 당시에 고흐는 당대 같은 시대의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근데 피카소는 그 당시에도 인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다르고 뭐가 차이가 날까 이건데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고흐가 자기가 한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흐 작품을 봐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뭔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피카소는 피카소 그림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잖아요. 고흐 그림보다 오히려 피카소 그림들이 더 생소하고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림들이 많은데 근데 피카소는 그 그림을 그리고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당대 사람들에게 잘 설명했고 그 자신의 작품들을 꿰는 쭉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사상이나 철학을 잘 설명한 게 아닌가, 그게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구슬을 꿰는 그런 줄이 있었던 거고 고흐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냥 자기에게 떠오른 영감이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자신의 작품들이 왜 이런지를 쭉 꿰어서 설명하는 그런 체계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에는 좀 그런 것들을 가벼이 여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선생님 생각입니다. 요거 답은 어쨌든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에서 했던 그런 이제 새로운 생각하는 방법인데 나머지 지식들을 꿰는 어떤 생각, 지식 이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탐구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